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득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정책 변화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은 낮아지고 경제 심리는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주요 국제기구도 그렇고요. 한은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이제 하향 조정했잖아요. 외환 위기 때와 이제 요즘 종종 비교가 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 흐름 속에서 시장 분위기가 영 되돌릴 수가 없는 반전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3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0.6%, 그렇죠. 1분기에 1%, 2분기에 0.6, 3분기에 0.6. 이 6개월 동안 제자리 걸음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연구원께서 이제 100m를 10초대에 뛸 동안 우리 국가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 비유를 하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한의원을 갔더니 친한 분이 의사분이 신체 나이는 50대인데 왜 20, 30대처럼 일하려고 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돌려 얘기한 거예요. 당신 갱년기니까 적당히 하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이제 둔화되고 있는 건 이게 우리 경제도 갱년기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설비 투자의 경우에는 지금 IMF 이후에 20년 만에 최악입니다. 이미 그동안 이제 수출 주력이 됐던 반도체 장비의 설비 투자가 연초에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투자 절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6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는 미래의 선행 지표입니다. 투자가 돼야지 고용이 일어나고 고용이 돼야 내수 소비가 이제 퍼지는데 그런 선순환이 지금 막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극약 처방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도 유류세를 6개월 동안 인하하겠다. 그리고 이제 8월에는 전기요금 내렸죠.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했죠. 가까스로 저는 올해 한국은행이 내려놨던 이 2.7%의 성장을 맞출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중증 환자한테 일회성으로 이제 링거를 투약한 효과를 과연 이거 체질이 개선됐다라고 볼 거냐. 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된다라는 겁니다. 네. 대내적으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질타가 가장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게 바로 노동 정책이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 노동 시장이 이제 너무 경직돼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유연성이 더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경제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단연 재정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단연 최고입니다. 근데 가장 취약한 게 뭐냐를 꼽게 되면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하면 다들 구조조정하고 나이 먹으면 은퇴시키고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한다든가 이런 걸 비밀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주도 성장으로 힘을 얻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이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주 52시간 이 근무제의 경우에는 이제 2022년까지 4년 만에 지금 완주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 우리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주 6일째 토요일 날 쉬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2007년에 시작돼서 완성은 2014년 7년이 걸렸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도 이처럼 이제 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노동시장의 어떤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예 기간을 충분히 두고 있는데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4년 만에 완주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급격히 체력은 떨어지죠. 거기엔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느냐? 사실 노동시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세금, 결국 서민들이한테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로 전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게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검토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하나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운을 띄운 겁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이 규제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었다면 이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 이제 청와대와 이제 정부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소득주도 성장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라는 거였지만 그러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물 경제 지표들이 너무 안 좋으니 그 파장을 아직은 소득주도 성장이 원인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정말 어려운 이 분들, 중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제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야 되는 것들, 게임으로 이제 굉장히 개발을 한 부분에 이제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건설업체의 경우이거나 뭐 IT 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몰아서 일해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초과로 근무하되 주 단위 내지는 3개월 단위로 주당 근무 시간 52시간만 채우게 되면 이런 이제 이 보완하기 위한 현행 이제 최장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최장 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입니다. 네. 이거는 헌법, 이 국회에서 이제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런 와중에 노동계는 한편에서 반발하고 나오더라고요.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효과를 줄 것이다. 이런 비판이던데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이 노동계의 경우는 올해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라라는 기업들의 압박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야 우리는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한 해에 300시간 이상 더 일하는 국가야. 지금 만약 정책 초기 지금 시행되는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옆에 있는 자꾸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주게 되면 당연히 장시간 노동 문제로 인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양대 노총의 경우에는 이거는 주 50시간을 무력화하기 위한 어떤 시도다. 그러면서 탄력 근로 기간을 늘려서 주 이 40시간 노동제, 또 52시간 이 노동제라는 것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없는 나라로 가고 있다. 특히나 이렇게 되면 당장 수당이 줄어들거든요. 임금이 줄어들고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급박하긴 합니다. 정부도 그걸 인식한 것 같고요. 어떻게든 해법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얼어붙은 노동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뭐 이미 이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 경제 이 세 가지 트랙은 어차피 바뀌지 않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도 바뀔 수가 없고요. 거기에 이제 기업들의 이제 일부 요구를 반영해서 탄력 근로제를 이제 논의하겠다라는 수준이고 앞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국 공은 국회입니다. 네. 국회는 사실 지금 뭐 대통령이 혁신 성장으로 여러 가지 공유 경제부터 음악, 의료기 서비스까지 선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 벽을 넘어야 하는데요. 지금 국회가 과연 이것을 합의해 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제 어려운 이 경제 탄탄한 이 중증에 걸려 있는 이 환자들한테 계속해서 일회성으로 정부의 재정만을 투입할 거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지금 조금 아프더라도 이 노동시장 문제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를 좀 늦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이 노사정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